홍준표 경남지사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상복지와 증세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홍 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정작 여당에서는 홍 지사가 가려운들을 긁어줬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적극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당사자이시죠.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셨죠? 네. 네, 이유가 뭡니까? 제 인식의 출발점은 과연 부잣집 아이들한테까지도 공짜 밥을 줘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부잣집 아이들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의 낭비일 따름이고, 네. 차라리 이 돈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남 홍지사도 무상급식이 그동안에 쓰였던 643억 원을 다른 데로 쓰지 않고 고스란히 서민 자녀들한테 좀 더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교육 보조금으로 쓰기로 했다는 것인데, 네. 바로 이런 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올바른 저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홍 지사는 대통령이 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하셨더군요. 글쎄요,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자치단체 장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네.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쪽에 돈을 쓰면은 다른 쪽에는 구멍이 나게 마련입니다. 다른 쪽에 돈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돈을 쓸 때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바르게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의 결과가 저는 이렇게 나왔던 거로. 네. 조금 전에 643억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시군을 제외하고 부담하는 것은 257억 원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니 이 돈 없다고 무상급식 못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257억 원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한쪽에 예산을 지원하면 다른 쪽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무상급식을 하려거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걷든지 네. 아니면은 빚을 내서 우리 후세들, 아들, 딸, 후세들, 동생들에게 전가시키든지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점심값이 부담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까지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네, 걱정한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표현이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게 표시 안 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교육복지 카드 같은 걸 발급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인데요. 이런 데서 이 돈에 오고 가는 흐름에서 학생들이 절대로 개입되게 놔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또한 돈을 내는 급식비를 내는 학생들도 본인이 직접 학교에다 내는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 부모가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입금을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제 방식이 있는 만큼 이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금 더 신경 쓰면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무상 보육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상 보육. 네, 무상 보육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무상 보육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따지지 않고 아이만 있으면은 부자든 거지든 무조건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잘못된 무상 보육을 하고 있는 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이 남아돌길래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네. 이렇게 묻지 마시고 퍼주기 무상 보육을 하다 보니까 보육 환경 또는 보육 교사 이 처우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개선을 못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는 선별적인 차등 복지로 가자. 네. 그래서 이 무상보육도 차제에 좀 더 올바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무상 보육 문제는 말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사업이에요. 그리고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그 열심히 추진한 그 사업 아닙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거 바꿔라 이런 얘기십니까? 공약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가야 된다. 네. 이거는 잘못된 접근 태도입니다. 고쳐라. 그렇습니다. 현실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도대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뭐냐. 네. 이것을 분명히 따지고 가장 먼저 고민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 운영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국가 재정이나 다른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무상 급식이나 또는 무상 보육이나 다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내 의무 교육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국가에서 다 평등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여기는 부잣집 가는 아이들 안 가리거든요. 의무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이것도 바로 의무 교육인데 그럼 이 부분까지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설마? 수십 년 해왔는데. 다른 교육까지 저희들이 무조건 차등을 두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이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나 이 부분들은 분명히 부모들의 책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모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예. 무상복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무상 보육, 이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온 문제고요. 원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국가적으로 의무 교육을 시키면서 다 무상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육이라는 문제는 나중에 나왔는데, 그럼 교육은 왜 무상으로 해주고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쪽은 왜 그럼 또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이 모순의 문제도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육을 지금 국가의 의무로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반드시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까지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국가에서 된다라는 것이지 모든 비용을 다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급여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무상 교육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모든 무상 교육이니까 의무 교육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을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문제 보육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런 무상 보육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방향이 그렇게 가다라는 얘기는 일견 그럴듯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0세에서부터 2세 정도까지의 어린이들은 부모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당신 아이를 우리한테 맡겨라. 우리가 책임지고 길러주겠다. 이것은 예전에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실시했다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상 보육도 국가의 의무상으로 해서 모든 사람 국민에게 다 해야 부터 지나친 과도한 일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0세부터 2세까지 3년, 3살까지를 말씀하셨는 게 참 좋은 지적이신데 그 3살까지는 그러면 가급적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육 수당은 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 사정 때문에 직장에로 꼭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또는 계속해서 아이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이를 보는 중간에 개별적으로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융통성들은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 같은 시스템보다도 시간제 보육을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보육은 제공을 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기의 부담을 하라. 이런 얘기에 그것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을 가정에서 양육 수당을 그러면 또 선별적으로 줘야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또 참 어렵네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저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보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입니다. 직장 엄마들인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직장 보육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보육시설을 못하면은 대신 직장에서 그것을 비용으로 분납을 하게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직장
여성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을 위한 보육은 시간보육제로 해서 시스템만 조금만 정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